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세요? 최근 구글은 자동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비밀번호가 복잡하고 길어질수록 정말 보안은 완벽한 것일까요? 2019년 구글은 53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를 공개하며 현존하는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를 압도하는 연산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양자 우위를 처음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수학 문제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1만 년 이상 걸리는 것을 양자 컴퓨터로 단 200초 만에 풀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양자 컴퓨터의 조명이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양자 컴퓨팅이 수학으로 된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구글의 이 같은 주장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중첩성과 양자 얽힘을 계산 과정에 이용하여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하며 이러한 양자 알고리즘을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대체 양자 동역학을 풀기 위한 양자 알고리즘은 개별 양자 프로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큐비트 기반의 양자 회로를 구성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에서 분자를 모사한다고 할 때 전자를 수학적으로 큐비트의 언어, 즉 파울리의 행렬로 변환하여 회로가 구성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수학적인 변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변환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회로의 길이와 큐비트 간의 연결 관계가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양자 컴퓨터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 중첩 상태를 계산 도중에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 회로를 최대한 짧게 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큐비트 간의 연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양자 회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최근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퀀텀 AI 캠퍼스에서 공개된 양자 컴퓨터는 성인 2명이 양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크기의 금속통의 모습이었습니다. 통의 상부에는 수많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통 주변으로는 컴퓨터 서버 같은 각종 전자장치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금속통은 양자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냉장고인데 구글이 채택한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초저온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섭씨 영하 273.4도에 해당하는 초저온에서 작동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의 온도인 4켈빈보다도 더 추운 것으로 압축된 헬륨가스를 주입해 금속통 내부를 냉각합니다. 금속통은 통 안에 다른 통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총 6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통은 구리로 되어 있지만 그 바깥의 통은 알루미늄 소재인데 알루미늄이 초전도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초전도성 큐비트가 퀀텀 프로세서를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초전도성이란 전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알루미늄이 초전도성을 띠려면 이런 극저온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금속통 내부는 진공 상태로 유지되고 맨 바깥 은통은 특정한 금속 소재를 써서 지구 자기장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맨 안쪽 구리통에는 안쪽에 에폭시를 두텁게 칠해서 적외선 등의 빛을 봉인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양자 중첩성을 잃어버리는 양자 결이름 현상이 양자 계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현재 양자 컴퓨터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으로 빛과 공기, 자기장 등 온갖 외부 요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공간 안에서 퀀텀 프로세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기존의 컴퓨터는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 부류에 속한 문제들만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그동안 인류가 고전 컴퓨터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수리과학 문제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기존 컴퓨터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게는 수천 배가 들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전 컴퓨터만을 활용했을 때보다 큰 이점을 누리게 되는 퀀텀 어드밴티지는 1000큐비트를 달성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양자 컴퓨터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은 오류 내성을 갖추고 수백만 큐비트까지 올라가는 2030년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양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세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듯 양자 컴퓨터가 지원하는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면 사실상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은 아직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양자 알고리즘은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인데요. 2000년대 초에 자기 공명 장치를 이용하여 양자 컴퓨터가 15를 3과 5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소인수 분해는 아주 쉽고 명확한 계산이지만 매우 큰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통신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쇼어 알고리즘의 발견으로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암호 통신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으로 아직 큰 규모의 양자 컴퓨터는 없지만 양자 알고리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양자 암호 해독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암호키 기술이 현대 컴퓨터의 파워를 전제로 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암호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국가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이 앞다투어 해킹당할 수 없는 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 암호 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톡톡에너지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통신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양자 암호 통신과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톡톡에너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톡톡에너지였습니다.